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강력 경고에도 이재명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이라는 극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국회가 해체되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해체되냐 그 운명의 갈림길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192표. 우원식은 이를 두고 가결이라고 선언을 했죠. 이거는 여러 학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해서 200표가 돼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92표가 가결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결을 무려 8표나 깎은 겁니다. 참 대단한 디스카운트입니다. 역사적 디스카운트죠. 예. 이는 이제 화약 덩어리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투척한 사건이죠. 그럼 이제 헌재가 이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심리를 시작한다. 접수해서 심리를 시작한다 그러면 헌재가 이제 바보 등신이 되는 거죠. 헌재 이때까지의 연구 결과 다 있거든요. 이게 200표다라는 200표가 그 의결 정족수다. 반대로 헌재가 이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기각한다면 신속하게 우원식 이재명 민주당은 뭐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느닷없이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멱살이 잡혀가지고 저울에 올라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매하신 재판관님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 사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참 얄미운 조선일보죠. 보면은 검찰 박세현의 김용현 기수장을 대서특필하면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박세현 주장을 아무 반론 없이 확립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아가는 거죠. 예. 검찰 이 박세현의 기소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조 총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또 박세현 기소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용현 기소장입니다. 당연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박세현 기소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끌어내. 이에 이제 곽 전 단장은 또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 박세현의 기소장에 의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 구금을 지시했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그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하고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또 박세현 기소장에 의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박현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뭐 살벌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김용현 기소장에 나타난 얘기예요. 먼저 이제 이런 그 살벌한 얘기를 할 때 윤 대통령 측에서 이미 반론이 있었잖아.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어야 되냐면 박세현 기소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 없다. 그리고 예, 가로막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그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이렇게 지금 줄줄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법정 다툼에서 주요 쟁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다 사실인 것처럼 아까 이 제목 뽑아오는 꼬라지 보세요. 조선일보. 예. 윤
따옴표, 계엄 2번 선포하면 돼. 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진입해. 라고 제목을 뽑고 전체 기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요. 이렇게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초미의 이게 논점 중에 하나인데, 네, 양쪽 주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인생 살아본 경험으로는, 아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수사관들이 강압을 해서 그런 조서를 만들어낸 거. 터블렛 PC도 우리가 봤잖아. 별 희한한 얘기 다 있잖아요. 혹은 그러니까 본부장, 조지호 청장, 혹은 무슨 이런 이 방첩사령관 이쪽에서 계엄이라는 컨셉이 있으니까 지시받지 않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치를 취해놓고 당신 왜 그런 조치 취했어? 라고 수사가 들어오니까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했을 가능성.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 이 셋 다 있는 거거든. 근데 윤 대통령 쪽은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 그 조서든지 혹은 본인들이 오버질을 해놓고서 오버질하기 좋죠. 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게 치고 빠지는 스팅 오퍼레이션이야. 이렇게 지시를 안 했을 거라고 그냥 계엄이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 관념에서의 계엄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묻고 들어오니까 너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 하면 위에서 받았는데요.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마치 검찰의 기소장이 확립된 진실인 것처럼 보도를 때려버리잖아요. 결국 이제 내란 올가미가 어떤 건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을 탄핵의 칼과 내란 올가미로 조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등 행정부 전체를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폭파시키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이게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윤 대통령이든 혹은 이재명 민주당 조중동 검경이든 둘 중 하나는 내란이에요. 이 정도 지경까지 가면. 알아서 판단하세요.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탄핵을 대한민국 해체, 내란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VOA가 오늘 12월 27일 미 국무부의 발표를 전하는데 말하자면은 우리는 한덕수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국회 보고 야 권한대행 흔들지 마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한 거거든요. 이거.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 국회가 야당이 추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미한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후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지도자급 대화상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BOE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한 권한대행 또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표결 직전에 바로 국무부가 이 논평을 내버린 거예요. 이 발표를. 그러면 너희 흔들지 마. 이 시그널이거든. 그러면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아주 근본 중에 근본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이거 다 파괴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중국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이런 입장이라면 뭐 중국 공산당 당교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정당이니까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전응이다. 뭐 민주당이 경직돼 있고 전응인 건 이제 알겠고 배후가 만약 중국까지 간다면 이건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경직돼 있고 전응이다.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는 엄청난 이건 도발이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VOA 27일은 이 윤 대통령의 그 업적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알고나 지금 그 짓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거듭 강조한 뒤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우리 날짜로는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직전 24일, 예, 이후에 미 의회 조사국, 예, 컨그레스 리서치 서비스 CRS가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원문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원문으로 약간의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좀 흥미로워요. 먼저 이 보고서에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눈물 나는 억울한 얘기도 많아. 오해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부터 우리한테 불리한, 우리가 억울한 네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12월 3일 밤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계엄군의 봉쇄를 우회하거나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이거 사실과 다르거든요. 국회 봉쇄가 아니라 국회에 몰려드는 사람으로부터 국회를 막고 의원 신분증이나 뭐 이런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통과. 그걸 했거든요. 질서 유지가 있었을 뿐이죠. 의회를 봉쇄한 적은 없다고. 저희들은 의회 봉쇄라고 주장을 하지. 이것도 논점이란 말이에요. 의회를 봉쇄한 적이 없어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고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 개고생한 뭐 그런 거 있었지 않나? 사진 같은 거? 예. 그 군중회에서 막혀 있어서. 예. 둘째, 또 어떤 오해나 그게 있냐? 윤 대통령은 탄핵과 별도로 내란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거 편파적 정보거든. 이것만 얘기를 하면 내란 혐의가 있나 보다라고 이게 그 관념이 형성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계엄 발표에서 해제까지는 초단기였고 이게 1년에 헌법과 법률에 100% 일치한 프로세스였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주장과 상관없이 거기 뭐 직권남용이 좀 있었고 좀 거친 게 혹시 있었다 그러더라도 계엄 자체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게 뭐 거의 절대 다수의 법률학자들의 얘기잖아. 그러면 내란 혐의 조사를 추진하는 그런 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당수의 법률학자들과 그 지식인들은 이거는 내란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대한민국의 인서렉션 법은 이러이러한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얘기죠. 셋째,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간대별로 자세히 이제 해놨어요. 상세한 설명을 도표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략돼 있어요. 계엄 600명 동원됐는데 600명 갖고 어떻게 계엄을 합니까? 그 다음에 탄창에 실탄이 없었고 아무 체포나 아무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예. 그 다음에 600명이 오직 두 군데 국회와 선관위만 갔는데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치 그 새벽 4시 그러니까 그 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다음에야 군인이 빠진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 의결 직후에 군인은 빠졌고 그때 국무회의 소집해서 의사정적소 차니까 그 의결 거쳐서 4시에 해제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마치 이것이 살벌한 군사쿠데타 성격이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줘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눈물 나죠. 예, 이게 오류가 3개네요. 네. 그러나 이 같은 그 3가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을 극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업적을 조명을 해줬어요. 예. 어떻게 극딜을 했냐? 예, 첫째,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등으로 사법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고 시점이 대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은 끝장난다. 그런 얘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둘째, 이재명과 민주당이 친북, 친중, 친러 노선이다. 이들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명시한 탄핵 이유 중 하나는 윤 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여 글로벌 지정학 균형을 무시하였고 황당한 일본 중심 정책을 폈다는 것이었다. 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과 관련된 업적 및 노선 4개를 꼽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직무정지 상태 자체가 이 업적 및 노선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4대 업적 및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첫째,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중시하는 강경 노선이다. 강성 노선이다. 하드라인이다. 예. 둘째,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맹 파트너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는 노선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려는 노선이다. 한국의 소위 진보는 이에 대해 반대해왔다. Many South Korean progressives have criticized Yoon's policy. 한국의 진보는 이러한 노선에 반대해왔다. 얘들이랑 우리 상종 못해.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셋째, 역대 어느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노선이다. 민주당 및 이재명은 이 노선에 반대해왔다. 즉 민주당 및 이재명은 친중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네. 넷째,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삼국체제를 강화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윤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관한 대립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측은 이를 굴욕 수치라고 비난해왔다. 쉐임풀하다고 비난해왔다. 예. 또 아주 흥미로운 또 그게 하나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또한 한독수 대행체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경우 정치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차기 정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에 대한 관세, 주한미군인데 미국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정책, 주한미군 분담금 재조정 등에 있어 한국을 압박할 경우 권한대행 체제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Under an interim president, 그러니까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한국은 may be at a disadvantage in advocating for its positions. 그러니까 그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If the next U.S. administration, 차기 정부 트럼프 정부가 pursues changes,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면 어떤 변화? That would affect U.S.-ROK relations.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화를 추구한다면은 이 권한대행 체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어떤 분야에 대한 거냐? 타리프, 관세. 그 다음에 US 트룹,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 다음에 semiconductors and other technology sectors. 그 반도체랑 다른 기술 분야. 그 다음에 그 US-ROK Burden Sharing Agreement, 그러니까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관한 변화, 이런 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면 이 그 권한대행 체제가 짜부가 나가지고 굉장히 입지가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이 소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게 지금 주요 목표예요. 이 보고서의 핵심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아까 말한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노선 및 업적 4대 포인트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규모라든지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정책이라든지 주한미군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권한대행 체제를 주리를 틀면 망가질 수 있다. 판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권한대행 체제마저도 민주당이 박살낸 거예요. 스스로. 그것도
제가 보기엔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200표 이상이 필요한데 192표를 유효하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이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죠. 예. 대한민국 행정부, 나아가 대한민국 그 자체 해체를 택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택할 거냐. 저들은 대한민국 행정부든 국회든 둘 중 하나는 해체돼야 할 상황으로 저들이 몰아는 거예요. 국회 해체냐, 대한민국 해체냐. 그게 민주당이 우리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선택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중동과 일부 검경까지 가세해서 날뛸 겁니다. 또 헌법재판관 중 상당수도 가세해서 날뛸 겁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참, 예. 어떤 면에서는 담담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살떨리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